받을 그런 좀 뛰어난 사람은 아닌데요. 사실 제가 아미쿠젠 프리스픽을 만들기 잘했다 생각은 합니다. 제가 오늘 행사에 있다는 말을 듣고 무슨 말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좀 제가 바쁩니다. 저는 기술자고 과학자로 시작해서 이제 기술자 사업가가 됐고요. 아직 저희 아미코젠과 아미코젠 그룹 회사들은 아직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 드러난 것보다 드러나지 않는 게 한 10배쯤 더 많이 있고, 또 그것을 기술 개발하는 걸 생산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제가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항상 바쁜 것 같아요. 지난 2주간 사실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되게 정신없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2주 전 일요일 날 우리 중국 공장 아미쿠젠 차이나가 있습니다. 가서 이사회를 하고 올해 사업 계획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그 회사가 저희들이 사업은 한 7, 8년 같이 했고 인수한 지 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아주 어마어마한 환경 문제라든지 위생, 안전, 품질 문제를 저희들이 다 극복하고 작년 하반기부터는 아주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많은 좋은 실적을 내고 있고요. 올해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난 한 2, 3년간 그 회사를 정상화시키는데도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쨌거나 참 운 좋게 살아남았고 올해는 큰 비전으로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사도 중국 상해 정시나 아니면 한국 정시에 상장하려고 이제 올해부터 움직이고 있습니다. 와서 며칠 지나서 또 이제 제가 바로 유럽에 효소 학회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효소를 이제 가지고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유럽에 효소를 팔고 또 기술 협력을 하게 가서 또 며칠 있다 보니까 제가 어제 저녁 9시에 한국에 들어왔고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오전에 일이 많은데요.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감동할 만한 충분한 이야기를 준비해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꾸미는 이야기보다는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좀 하는 게 더 좋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경상대학이라는 학교에 진주에 있습니다. 제가 과학원을 졸업하고 키스트에 근무하다가 이 진주 국립경상대학에 갔는데 제가 처음에 강의한다고 분필을 들었을 때 생각이 납니다. 몇 년 지나서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그래요. 왜 선생님 그때 분필을 들었는데 덜덜덜 떨려가지고 글자는 안 보이고 소리만 똑똑똑똑 소리가 나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이런 자리에 서고 하는 게 제가 떨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매우 떨리는데 그러나 저는 제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고 하면은 그런 모든 걸 극복하고 일을 합니다. 사실은 제 다리가 지금 좀 떨리지만은 그래도 제가 잘 해야만 AP가 성공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목숨 걸고 합니다. 저는 그냥 대략 하는 건 제가 제일 싫어하고 이용하는 거 잘하는 거죠. 그죠? 잘해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요. 남보라는 듯이 한번 해보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제가 비록 소심하고 사람 앞에 나서서 말하는 것도 떨리지만은 목이 바짝바짝 마르지만은 제가 잘해요. 우리 AP가 힘내서 잘했다니까. 오늘 먹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통계도 있답니다. 성공한 기업가들을 찾아봤는데요. 외향적인 사람, 내향적이고 소심한 사람. 근데 참 놀랍게도 연구해 보면 내향적이고 소심한 사람이 사회에는 더 많이 성공한답니다. 성공한 사람들 중에 70%가 그렇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저같이 소심하고 이런 사람들은 안 망하려고 무지 고생을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하는 거죠. 이게 그런 게 이제 그게 어쩌면 세상에 살아남는 데는 치밀하게 디테일이라고 하죠. 그죠? 작은 하나씩을 잘하면 이게 더 중요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믿지 않는데요.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 소풍을 못 갔어요. 왜 못 갔는지 아세요? 사실 1학년 때 가보니까 소풍에 뭘 들고 갔는데 우리 집에는 뭐 들고 가는 게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제가 2학년 갈 때는 그 봄소풍을 갈 때 뭐 좀 싸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안 싸주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해도 철이 안 들었으니까 학교를 안 간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안 갈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진짜 안 갔습니다. 안 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야, 너 그렇게 학교도 안 가고 할 것 같으면 논에 가서 농사 짓자. 그래. 그래서 제가 농사 지으러 갔습니다. 학교 국민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논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또 학생들이 소풍을 가는 거예요. 그 기영프로 얼마나 쪽팔리는 거죠, 사실. 진짜 그렇지 않겠습니까? 딸들 막 들고 즐겁게 막 가는데 제가 고집부려가지고 따라갈 그 생각도 들고 안 싸준다고 그 논에서 일합니다. 그러면서 전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저걸 못 사가지고 가지? 소풍 갈 때 달걀도 싸가고 김밥도 싸가고 사이다도 한 병 사가고 그때는 애플 사이다 있었습니다. 애플 사이다였어요. 되게 참 그 국민학교 2학년 그 어린 나이에 나는 뭐지? 나는 나중에 뭐가 되려고 하지? 왜 살지? 좀 이야기되면 거짓말하지 마. 국민학교 2학년이 왜 살지가 왜 나와? 그렇잖아요. 전 사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되게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진짜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어떻게 이 넓은 세상을 살아갈지 두려웠습니다. 진짜 좀 두려웠어요.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밥 먹고 살만 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호비시네. 사실 좀 피곤해서 그랬어요. 2주간 해외 왔다 갔다 하고 뭐 동네했더니 그래. 근데 저는 아직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니죠. 그 4학년 때 돼서 안 되겠다. 내가 돈을 좀 벌어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1960년생이니까 국민학교 70년 막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 아마 다 모르실 거예요. 저보다 젊으신가요? 혹시 더 어떠신 분인데. 그래서 아이스케이크 통 있죠? 아닙니까? 양재통으로 된 거에다가 우리 동네 가면은 거기다가 얼음하고 그 팥으로 만든 아이스케이크를 꼽아주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1학년에 팔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주로 공설운동장 같은데 축구를 많이 하거든요, 시골에는. 그때도 뭐 학교에 뭐 축구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생각도 그래요. 사람들 막 행사할 때 그 아이스케이크 팔로 다녔어요. 제가 지금은 부끄럽지 않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정말 부끄러웠어요, 저는. 그 나이에 하기 쉽지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좀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성공해야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성공하면은 이것도 사람들이 신 대표는 뭐 그래가지고 정말 처음부터 국민학교 때부터 뭐 좀 재주가 있었는데 이렇게 볼 거잖아요. 그죠? 실패했다면은 알아봤어. 그때 실패. 이럴 거지 않습니까? 저는 안 살았습니다. 전 열심히 팔아야 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돈도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잘 팔았습니다. 방학 때 특히 잘 팔아가지고 저녁마다 과자도 많이 사 먹었습니다. 동네들 사주고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그럽니다. 아니 밖에 나가서 뭘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맨날 먹고 들어오고 뭐 그러는 게 뭐 하냐고 물어봐서 아이스케이크 장사했다니까 돈이 어디 갔냐니까 왜 이렇게 썼다니까 막 뭐라는 거예요. 다 먹어치웠거든요. 그러니까 너 이놈의 자식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지 마라. 이게 돈이라는 게 어떤 건데 돈을 그렇게 벌어서 이렇게 썼느냐.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돈 벌었는데 무슨 말이야 내가.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야 이거 아니구나. 돈이라는 건 진짜 귀중하고 잘 벌어서 잘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스케이크 장사는 좀 안 하고요. 저도 이제 그때부터 갑자기 혈이 들었어요. 그때까지는 4학년 전까지는 공부를 정말 못해서요. 저한테 10분까지 주어졌죠. 맞죠? 그때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학교를 왜 다니는지를 몰랐는데 그러면서 제가 갑자기 공부를 잘하게 된 거예요. 4학년 2학기 때부터 갑자기 시험을 봤는데 제가 시골 국민학교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그 전까지는
존재감도 없는 애가 어느 날 1등을 한 거예요. 나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를 도와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보니까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 참 이상하게 공부 잘한다. 앞에 앉으라 그래요. 국민학교 때. 그래서 앞에 앉으니까 선생님도 저를 보고 하니까 저도 신경 좀 써야 되잖아요, 이제 그죠? 그래서 뭐 차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신문 배달은 계속 했습니다. 신문 배달을 열심히 한 국민학교 졸업할 때까지 했어요. 그 저녁에 하거든요. 시골은 이제 조간이라는 게 거의 없고 저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게 좋았어요. 열심히 뛰어다니고, 그러면 저하고 같이 있는 애들은 내가 왜 뛰어다니는지도 모르고 같이 따라다닙니다. 대성명 같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운동하고, 운동이라 그럴까요? 제가 그때도 사람을 이렇게 모으는 이런 능력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막 따라다녀요. 그럼 더 즐겁죠, 뛰어다니고. 신문 배달 안 해보셨죠? 재밌습니다. 저녁에 뛰어다니면서 던지고 막 하고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그게 잘한 것 같아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워렌 버핏이잖아요. 네. 예, 그 사람도 어렸을 때 신문 배달했답니다. 그래서 나 잘했네. 난 성공의 길을 처음부터 그렇구나. 그랬어요. 자, 제가 이런 이야기 이게 좀 길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대학 등록금 마련해야 되잖아요. 저는 사실은 중학교 졸업하고 근창에 있는 농고를 가려고 했어요. 뭐 제가 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중학교 담임 선생님이, 아니 담임이 아니라 옆에 있는 제가 3반이었는데 2반 담임 선생님이, 야, 너 수학을 잘하니까 인문계 한번 가봐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인문계를 한 몇 달 고민하다가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9월부터 이제 공부를 해서 인문계를 가게 돼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인문계 가고 대학 시험을 붙여놓고 나서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꽃장사했습니다. 여기 있죠. 그게 1월 달이었는데요. 79년 1월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대구 가는 차가 하루에 한 2배씩 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돈을 보냈는데 뭘 할까니까 졸업 시즌이 됐어요. 그래서 꽃장사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꽃을 어디 팔지? 저희 동네에 없으니까 대구까지 처음으로 가서 꽃을 돈을 빌려서 가서 꽃을 이렇게 사왔습니다. 사오고 도착하니까 이제 저녁이 늦었어요. 한 8시쯤 됐습니다. 깜깜한 겨울이었어요. 근데 저 내일 졸업식이, 아니, 어느 학교에 졸업식이 있는데, 이거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좀 파란 게 없는 거예요. 여기는 파란 게. 이거 아시죠? 어디서? 뭐 잎사귀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잎사귀를 안 사온 거예요. 야, 큰일 났다. 하얀 종이는 사왔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친구를 좀 불렀습니다. 야, 도와달라. 추몬탑 아세요? 네. 추몬탑이라고 왜 동네 높은 데 산에 가면은 전쟁이나 이렇게 돌아가신 영령들을 모시는 곳인데, 그 주변에는 사철나무하고 척백나무가 쫙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저만하니 너하고 나하고 거기 가서 12시에 가가지고 쟤는 좀 배워야 된다. 지금 공소시효가 지나서 아마 도둑 들어오지 않을 텐데요. 네. 그래서 이제 2명 가가지고 가위 가서 이제 척백나무하고 사철나무 좀 적절히 잘라왔습니다. 이렇게 잘라와서 밤새 만들어가지고 만들어보니까 진짜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가져가니까 오판했어요. 제가 학교 앞에 갔는데 이미 쫙 자리를 잡아서 꽃집이 뭐 한두 개 아니더라고요. 평소에 제가 제 고향에 꽃집이 뭐 한두 개 있나 생각했는데 뭐 한 20개도 넘어 와 있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난 리어카 이런 거 아시나요? 리어카에다가 싣고 내가 끌고 내 친구 좀 도와달라고 둘이 데리고 갔는데, 한 명 데리고 갔는데 이미 자리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야, 이거 큰일이다. 어떻게 말해? 망했구나. 망하면 안 되죠. 왜 망하면 안 됩니다. 제가 돈 빌려가면서 한 건데요. 그래서 방법이 없습니다. 리어카를, 야, 너 리어카 보고 있어라. 그래서 꽃을 내가 이렇게 해서 너댓 개씩 가지고 사달라고 가는 거예요. 꽃 사세요, 꽃 사세요. 성냥팔이 소녀가지고. 어쨌든 꽃 사세요 했는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다 팔았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팔았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오래전에 생각해 보니까 이 기다렸던 거죠. 사람들은 다 기다리고 오면 팔아요. 저는 어떻습니까? 가서 팔았어요. 예, 모바일 세대, 모바일이었어요. 핸드폰처럼 다니면서 파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다가
뭐 와서 파니까 어차피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사주는 겁니다. 가격도 똑같으니까. 진짜 다 팔았어요. 아주 빨리 팔았습니다. 예, 두둑하게 돈도 남기고 등록금을 좀 보태 쓰고 그런 생각이 나요. 뭐 아르바이트 전 대학 다닐 때는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예, 아르바이트 많이 했어요. 장학금 많이 받았는데요. 장학금도 저는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어요. 시험 잘 봐가지고 장학금 타야 하고 제가 예, 그래서 학교 성적이 좋았던 이유도 그렇습니다. 공부가 재밌기도 했지만은요. 제가 이거를 장학금을 타야 학교를 다닐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아르바이트 아저씨. 그래서 제가 공부 잘했어요. 제 대학에서 우리 단과대학에서 제가 2등 했는데요. 들어갈 때도 제가 2등 했고 좀 수석은 못했어요. 솔직히 지금 수석해도 뭐 이런 진리를 따지지는 않을 텐데요. 제가 차석으로 들어갔어요. 예, 나올 때도 제가 성적은 제일 좋았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 어쨌거나 그래요. 저는 아주 특별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다만 저는 제가 주어지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노력했고 또 목표를 향해서는 제가 뭐든지 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아미코제이라는 회사를 세워서 일을 하는데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딱 있습니다. 회사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 일본을 통일하는 이야기 대망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덕천가강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힘없이 젊은 시절에 말이죠. 쫓겨다닙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일로 가고 누가 뭐라고 하면 일로 가고 누가 그랬죠. 오래서 잊어버렸네요. 오다 노부나가 그랬나요? 예, 가랭이 밑으로 가라고 하면 기어서 가랭이 밑으로 갑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저 사람이 뭔가가 할 것 같은데 자기 꿈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너무 바보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자꾸 시험을 해봅니다. 아주 비굴한 장면을 시켜요. 이 사람은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내가 나는 꿈이 없다. 예, 꿈이라는 게 말이죠. 가슴에 있는 거지 보여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시기를 거쳐서 드디어 일본 전국을 통일해서 오늘날의 일본을 만들 정도. 예. 세 사람의 일본 영웅들 이야기할 때 가장 마지막에 울지 않는 새가 있으면 어떤 사람은 울지 않으면 목을 베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극을 해서 울리라고 하고 마지막에 도쿠가와이에야스는 울 때까지 기다린다. 때가 되면 나의 시대가 온다 라고 생각하고 기다립니다. 자, 어쨌거나 저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때가 온다.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준비해서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지 지금 자만하거나 그렇지는 않는다. 나는 아미코젠 퍼시픽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면 어떤 사람의 가랭이 사이도 나는 기억할 수 있다. 다시 100번이라도 기억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 못 가요? 우리가 더 큰 꿈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미코젠이 어떤 회사냐? 사실 아주 우습게 만들었어요. 제가 경상대학에 갔는데요. 제가 열심히 제가 목표를 세웠습니다. 10년 내로 이 대학을 정말 학생들을 서로 들어가는 데려가는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꿈을 꾸었어요. 근데 열심히 했습니다. 1년에 논문을 5편, 10편씩 썼어요. 한 10년 사이에 88년에 갔습니다. 제 만 나이 27살로 교수가 됐는데 10년간 했어요. 근데 10년 지나서 어떤지 아세요? 여전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먼저 데려가고 제가 있는 학교의 학생들은 취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풍비했습니다. 저는 뭐 이런 사이가 나이에서 엄청 했어요. 근데 이제 안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사이는. 그래서 안 되겠다. 두고 봐라. 내가 일자리면 안 된다. 니들이 취직 안 시켜주면 내가 취직시켜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나쁜 생각이죠. 오기로 살아온 생각입니다. 때로는 그런 것도 필요해요. 저는 여러분한테 때로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옥이 있어야 됩니다. 예, 뒤끝하고는 좀 다르죠. 뒤끝 있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예, 자기가 잘 살아보겠다. 난 잘해보겠다. 왜?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 어떤 분발하는 분발심, 잘하고자 하는 노력 이런 거 필요한 거예요. 좋다. 내가 일자리 만들어보겠다. 저는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상황은 달라졌어요. 늘 그렇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매우 험난한 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뽑으려고 했더니 아니었어요. 이 학생들의 꿈은 진주에 있는 이 작은 벤처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직하는 게 꿈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상하고 달라요.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사람들을 우리가 뭐 꼬신다고 하나요? 꼬셔서 모으고. 그런데 그 사람들 저하고 같이 했던 사람 돈을 좀 꽤 벌었을 겁니다. 상당히 성공했어요. 잘했어요. 예. 이렇게 해서 해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저 회사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집니다. 이 앞으로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데요. 21세기에서 변하지 않는 두 가지. 하나는 건강입니다. 이제는 뭐 중국을 포함해서 동남아시아든지 아프리카, 남미까지 포함해서 다 사람이 잘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구하는 게 첫 번째가 건강이죠, 그죠? 우리 회사는, 저희 회사는 건강을 추구합니다. 두 번째는 환경입니다. 제가 가진 기술로서 사람들을 건강하게 잘 살게 하고 그 다음 주변 환경을 좋게 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 저희들이 효소 사업을 하는 많은 것들이 기존의 항생제든 이 의약 원료들을 화학도로 합성합니다. 아시잖아요. 저 울산소비화학, 여수화학단지 뭐 어마어마한 화학단지인데요. 어마어마한 공해를 내뿜잖아요. 그래서 20세기 후반에 그런 것들이 지금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이 뭐라고 하죠? 기후 온난화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21세기에는 좀 그걸 줄여가야 됩니다. 더 친환경적으로 자연적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20세기 때도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기술이 부족해서 그렇게 못할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모바일, IT 기술이 발전하는 것처럼 바이오 기술도 그렇게 발전합니다. 해서 많은 것들이 화학을 바이오 기술로 대체하고 환경을 더 좋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그런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제약사를 인수해서 제약을 하고 있고요. 또 신약회사를 위해서 투자를 해서 항암 면역 백신도 하고 있습니다. 잘 나갑니다. 이 회사도 임상 1상이 끝나고 이제 2상에 곧 들어가게 되고 2상 후과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1상 새로운 또 제품도 승인을 받았고요. 가을쯤에는 새로운 면역 항암제 1상이 들어가고 해서 잘 나갑니다. 이것도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이었어요. 면역학 분야의 우리나라 1위인데요. 어느 날 저를 만나더니 신 박사님 좀 보세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부탁이 있는데 투자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이만하고 이런 기술이 있는데 꼭 한번 이거는 자기가 자기 목숨을 걸고 한번 임상을 하고 실력을 만들어 봐야겠다고 해요. 저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학계에서 알려주신 분이 저한테 정말 소박하게 이 비임상을 하고 임상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어요. 네, 그렇지만 제가 함부로 투자는 안 하니까 한 2, 3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전혀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한 2주, 3주 만에 결정했습니다. 제가 얼마가 필요하시냐고 했더니 그분이 한 지분이 35%, 40% 정도 됐나요? 그래서 저는 한 50%도 투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1대 주주로 되고 저희 회사가 35, 제가 35%좀 투자했을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은 그 동물 실험 비임상도 다 끝나고 임상으로 들어가고 2상 이제 시작할 때 됐고 1상 하나 승인 받았고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죠? 이번에 정자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투자할 때 이 회사 가치가 50억이었어요.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아직은 그 정도인데 1,000억입니다. 회사 가치가. 예. 제가 잘 투자했죠. 그죠? 예. 이쯤 되면 제가 어떤 이야기 하냐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성공하고 싶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성공하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네. 성공하고 싶으면 어디를 가야 되는지 아세요? 성공하는 사람 옆에 가야 됩니다. 예. 저는 우리 애들한테도 그렇습니다. 너 성공하고 싶어? 꿈이 없으면 아무런 생각이 없으면 가지도 말고. 근데 좀 더 잘하고 싶고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으면 성공하는 사람 옆에 가서 배울 게 많아 하나라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글쎄요. 제가 그분 옆에 갔나요? 그분이 제 옆에 갔나요?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저는 실패도 기술 개발에서 실패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걸 다 극복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미코진을 선택했습니다. 그래도 이 시장에서 거짓말 시키지 않고 아주 성실하게 해오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의 선택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 옆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 진짜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무시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저는 제가 잘 지내는 국민학교 때 따라다니는 그 친구들은 공부 하나도 못했어요. 진짜요. 예, 고학원에 주로 있었고 그랬습니다. 저는 죄송한 이야기인데 그런 친구들 좋아해서 제가 돌봐주고 그랬어요. 예, 우리가 저는 제가 이 사업을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저 죽을 때 가져가지 않잖아요. 예. 벌어가지고 이거를 다 사이에 다라고 하면 오해가 있겠네요. 조금 낫겠죠. 예, 조금은 그래도 제가 죽더라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조금은 남겨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하여튼 저는 90% 이상은 사이에 기부할 겁니다. 제가 늘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 우리 사업에서 매출액의 어느 분야에 대해서 1%는 기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이제 이런 그 어디야 어디 하더라? 뭐 우산 초록우산 초록우산 그 초록우산에 가서 우리가 계약을 했어요. 내가 마음이 변치 않기 위해서 어느 분야의 매출 1%를 기부하겠습니다 했더니 고맙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한 거죠. 이 회사는 뭐 매출이 얼마예요, 무래요. 한 달에 한 뭐 100만 원 정도. 그때 1년의 매출로 사업부에서는 한 1년에 500만 원 할 때요. 1년에 5만 원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얼마인지 아세요? 뭐 올해는 한 1억쯤 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그죠? 예. 근데 한 달도 저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그걸 기부해 왔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다시 그분의 좀 높은 사람이 와서 그럽니다. 이상한 회사다, 당신 회사도 정말 오기로 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한 달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가는 회사는 당신 회사가 유일한 것 같다 이렇게 해요. 어쨌거나 저도 그게 참 기쁩니다. 내가 계속 열심히 해서 좀이라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요. 저희 회사는 이런 제약사 중국에서 좋은 약품을 만드는 것 외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중국은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느냐, 뭐 정부에서 공산당에 하면 망하고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 전 세계 인구 60억에서 나는 한국민이든 중국민이든 나누지 않는다. 아니, 똑같은 사람이고 중국에서 못 사는 이런 사람들 위해서 좋은 약품을 개발해서 싸게 공급한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의미 있겠냐. 그리고 필요하다면 나는 중국 사람이 되겠다 그랬어요. 아니, 그런 일을 하는데 필요하다면 내 자신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난 중국 사람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 내가 더 큰 꿈을 위해서 일하는데 가랭이도 10번, 100번도 지나가는 사람인데 왜 그걸 못하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실제로 항생제나 이런 의약품이 말이죠. 품질이 나빠가지고 약을 먹어서 병 걸리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런데요. 잘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까지도 유럽 제약학회에 가서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약이라는 건 말이죠. 한계가 있어요. 제가 건강식품 사업을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아프면은 자르고 몇 가지 외에는 잘 못 고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약 수술하고 외과 수술이 아주 쉬운 것도 말이죠. 결국은 뭐가 낫는지 아세요? 자기 몸의 면역성으로 낫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알고 보면 병원비용 같은 걸 주게 못 살게 하는데 나머지 요 상처를 낫게 하고 다듬는 거 하는 거는 내 면역성으로 낫는 거예요. 사실 암도 그래요. 사실은. 예, 1년에 몇 천만 원짜리 항체 주사 마지막엔 자기 면역으로 낫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면역이 약한 사람한테 외부에서 도움을 주어서 병이 강해져 있잖아요. 이 병을 좀 약하게 해놓으면은 내가 이 약 면역이 마지막에 승리해서 이기는 거예요. 이게 전쟁의 스토리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식품 사업을 제가 합니다. 제가 2000년 초에 이사를 한 거에 우리 투자자들이 막 뭐라고 했습니다. 건강식품에서 어떻게 하냐. 저는 이게 또 제약보다 중요하다. 왜? 한 번 아파서 문제가 생기면은 사실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더라도 고통스럽게 살아간다. 그래서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고 말이죠. 살아가야죠. 그죠? 그게 의미가 있는 건지 아파서 10년, 20년 더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도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농약을 쓰지 않는 그런 농법을 개발하는 회사에 투자하고요. 2개 회사에 투자했습니다. 또 바이오약을 잘 만들기 위해서 소재를 만드는 해외 기업에도 2개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농산물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농산물도 만들고 건강식품도 만들고 먹거리들 말이죠. 예? 또 아름다워질 수 있는 화장품 회사도 투자했죠. 스킨메드에서 하고 스킨메드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피부에 대해서 제일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구성됐어요. 진짜입니다. 정말 연구를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한 10년 됐는데 사업은 제일 못했어요. 저희들이 2억 되는데 인수해가지고요. 지금 많이 커졌습니다. 정말 많이 커지고 이제 한 3년 됐는데 이제 제품들이 제대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합니다. 어쩌면 한 2, 3년 지난 후에는 이 회사가 지금 저희들이 개발 중인데요. 정말 멋진 약품 혹은 화장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먹는 항암제 이런 것들을 피부 같은데 먹으면 부작용이 너무 많은데 이 피부암이나 건선, 아토피 이런 걸 치료하기 위해서 이 발음으로 해서 치료되는 이런 걸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회사를 인수하고 나서 제가 잘하는 것은 기술 개발이니까 그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화장품 개발도 집중을 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5분쯤 지나서 제가 늘 그래요. 대학에 있다가 이제 대학을 그만두고 나온 지 이제 3년째입니다. 그래도 그때 그 버릇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 말이 많죠, 그죠? 말이 많죠. 그래도 이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아미코젠 퍼시픽의 비전이 뭐냐? 저는 우리 김명수 대표나 황 대표님께 제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한 500억 정도로 만족할 것 같으면 안 한다. 나는 이 아미코젠 퍼시픽이 이 우리나라에서 1위가 되는 게 내 목표입니다. 제 생각은 논리랄 건 아니고요. 제 마음은 어떤 이유에서 그러냐 하면은 사실은 다국적 기업, 해외 기업들이 와서 물론 잘해요. 전 배울 게 많아요.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1위가 되기 위해서는 배우는데 왜 우리가 만든 기업이 1위가 안 되는 것은 궁금합니다. 예, 아미코젠을 중심으로 보면 농업에서부터 건강식품 회사에서부터 바이오 의학에서부터 일반 의학 그리고 또 다른 분야도 점점 넓혀가고 기술 중심으로 가는데 이렇게 많은 연구 인력과 주변 회사들이 있는 회사가 없잖아요. 사실 그죠?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 한두 푼 아니지 몇 개 연구소 있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회사를 이야기하고 죄송합니다만 그 회사가 왜 세계 1위가 돼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가 세계 1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 포기하지 않는 거죠. 포기하지 않으면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무한정 많이 걸리는 것도 안 됩니다. 저는 2020년까지 적어도 우리 회사가 1,000억 정도의 매출을 해야 된다. 그리고 2025년까지는 적어도 그게 또 5배가 돼서 한 5,000억 이상의 매출을 해서 이제는 1위는 안 돼요. 2025년까지 1위 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한번 그런 걸 가보자. 그런 길을. 우리가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거죠. 그죠?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겁니다. 이미 완성된 회사에서 완성된 회사의 톱니바퀴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완성되지 않는 톱니바퀴를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고 제가 만들어가고 해서 톱니바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없는 길을 만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머지않아서 우리가 1위가 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단지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시련은 언제든지 있어요. 누가 했던 말이죠. 예, 시련은 있어도 포기는 안 한다. 정주영 회장이 말했어요. 예, 그 말 맞습니다. 그건 진짜 사업가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성공해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기분 나쁜 말들도 많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로마가 망하지 않은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유일하고도 확실한 이유가 로마 사람들이 키가 적습니다. 예, 그 주변에 있는 러시아 이런 현 민족들을 다 지배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가지입니다. 소통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하고 나의 적이라도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요. 포기하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생각을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는 발전한다. 이렇게 하면 아미코젠 퍼시픽이 분명히 1위가 될 거예요. 오늘 여기 오면서 아까
아모레 퍼시픽 말씀을 잘못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주 잘못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실수하지 않으려고 저는 AP라고 그럽니다. 제가 18년간 이 사업을 해왔지만은 처음에 아모레 퍼시픽하면 큰일이잖아요. 예, AP가 성공할 겁니다. 지금은 이 자리를 빌려서 하지만은 멀지 않아서 이거보다 더 큰 담당에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나게 될 겁니다.